슈퍼소닉 TV의 소닉 PD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김대영 무기평론가님. 예. 야, 이거 대박인 아이템을 또 들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마 조만간 네. 우리나라 부산에 도착하게 될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좀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밀덕분들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얘기는 한번 다 다 들어보실 알죠. 걸로 다 알죠.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 뭐 우리 해군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지금 많이 주고 있고, 또 우리 해군이 또 경항공모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퀸 엘리자베스 함이 부산에 도착하게 되면 좀 해군에서 좀 사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에 좀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고 있을 정도로. 네네. 왜냐면 사실 뭐 우리 밀덕분 중에서도 실제로 항공모함을 눈으로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의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부산 이제 그 해군작전사령부 그쪽 위에 네. 그 공원 가시면 네네. 물론 이제 워낙 항공모함이 크니까 네네. 멀리서 볼 수는 있죠. 근데 멀리서 봐도 크기 어마어마한데. 그럼요. 네. 실제로 저는 이제 뭐 미해군 항공모함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 지금 이제 경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있는 카가도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일본 굴에 가서 본 적도 있는데, 아, 확실히 항공모함은 네네. 다른 전투함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에서 압도하는 게 그 아우라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저기 진해 작전사령부에서 네. 93년도에 네. 저희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해군이었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ROK 네이비. 아르케 네이비. 예, 예. 아, 그런데 이 잠수함은 많이 봤는데 네. 항공모함은 한 번을 보지 못했어요. 진해로는 잘 안 들어가죠.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예. 협수로 따라 예, 예, 들어가야 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부산으로 많이 그렇죠. 가는데. 그래서 뭐 작전사령부도 다 부산으로 다 네, 이전을 이기고 했으니까요. 했는데, 진짜 항공모함은 사실 저도 이제 독도함도 네. 실제 타보기도 하고 했는데, 독도함 보다가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경항공모함 카가 보니까 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네. 일본 가서 카가를 딱 보니까 어땠습니까? 야, 이거 반드시 해야겠구나. 있어야겠다. 이거 없으면 안 되고 큰일 나겠구나 진짜.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다음에 뭐 PD님이 좀 기회를 주시면 뭐 네. 경항공모함 관련돼서 혹시 제가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많으실 거예요. 뭐 사실 지금 뭐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네네. 이제 찬성으로 많이 좀 돌아섰고, 그러세요. 실제로 이제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에 오는 퀸 엘리자베스함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한국에 오는 이 영국의 해군 퀸 엘리자베스 함. 예. 얘는 어떤 애입니까? 사실 그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은 이제 슈퍼 캐리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초대형 항공모함. 저 슈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원자력 에너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반면에 이 퀸 엘리자베스 함은 어떻게 보면 재래식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항공모함인데, 그래서 그 크기가 만재 배수량, 이제 그야말로 최대 중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만재 배수량이 한 72,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해군의 독도함이 네네. 만재 배수량은 18,000톤 정도 되거든요. 독도함이. 네, 그러면은 지금 퀸 엘리자베스가 72,000톤이니까 이야. 거의 한 4배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퀸 엘리자베스는 길이가 한 280m 됩니다. 280m요. 네, 280m 정도 되는데, 네. F-35B 이 스텔스 전투기 운용을 하죠.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을 하는 네. 그 세계에서 유일한 그렇죠. 스텔스 전투기인데, 네네. F-35B가 제가 이제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 들은 바에 의하면, 네. 직접 들으신 네, 겁니까? 직접 들었어요. 그거 다 담당하시면서 직접 들었는데, 네. 이륙 거리가 160m 정도 됩니다. 이륙 거리가? 이륙 거리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무장을 이제 아예 기본 무장, 이제 예를 들어서 1000파운드급 폭탄 2발, 뭐 그게 유도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제이담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암람 2발 달았을 때 네. 160m에서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실 F-35B를 까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예. 그동안 여지껏 이런 전투가 있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전무후무하죠. 이렇게 그렇죠. 짧은 거리에서 이륙을 하고 네. 무장을 탑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륙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스텔스 성능도 가지고 있고 안에 있는 항공전자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뭐 F-32를 까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굉장히 평가를 높게 하는 게 일단 네네. 이거를 운용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280m라고 했잖아요. 네네. 160m 정도에서 물론 이제 활주 길이가 넓으면 좋긴 하죠. 네네. 더 많은 양력을 받고 기체에 무리 없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F-35에 굉장히 최적화된 항공모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배가 이제 뭐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사이드로 이렇게 그러니까 호위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도 중요하지만 항공모함 전투단, 이제 우리가 항모 전투단이라고 그렇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자, 이번에 오는 이 항모 전투단 같은 경우에는 CSG-21, 영어로 이제 CSG-21로 표기를 많이 하고, 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이제 캐리어 배틀 그룹을 항모 전투단이라고 하거든요. 항모 전투단 21이라고 해서 예. 영국 해군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 함정들이 섞여서 어떻게 보면 다국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퀸 엘리자베스함보다도 이 잠수함이 먼저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지금 이 CSG-21 항모전투단 21에는 네. 영국 해군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예. 그러니까 보통 이 항모전투단을 구성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앞에 나가는 배가 사실은 잠수함이에요. 미리 가서 미리 이제 수면 선도. 밑에서 정찰하고 앞에 항로를 미리 정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항모전투단 21에 포함된 게 영국 해군의 아스튜트급 공격 원잠 아투프람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 아스튜트급 공격 원잠도 사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공격 원잠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제 공격 원잠을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주로 미국, 그렇죠.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뭐 인도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인도는 뭐 아직은 좀 오락가락한 상황이고, 대신에 인도는 이제 전략 원잠을 이제 좀 먼저 한 케이스고, 네. 중국도 일단 있고. 네. 그래서 이 아스투트급은 뭐 세계에서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원자력 잠수함인데, 네네. 길이가 한 97m 되고요. 이 안에는 뭐 최대 100여 명의 이제 승조원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100명 정도면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100명은 맥시멈일 때고, 아마 이 100명이 됐을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특수부대원들, 예를 들어 SBS, 우리나라 방송국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영국 해군의 이제 네이비 실 같은 특수부대가 이제 SBS입니다. 스페셜 보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팀들이 까지 만약에 탄다 그러면 한 100명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아스투트 공격 원잠은 네. 아주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보통 어뢰 아닙니까? 어뢰? 그렇죠. 근데 네. 이 아스투트급 공격 원잠에는 영국이 만든 아주 특별한 어뢰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어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잠수함을 잡는데 많이,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공격하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게 이름이 스피어핏입니다. 근데 이 스피어핏이 어뢰는 네.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안 돼요. 영국만 써요. 영국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국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 이걸 어디서 봤냐면은 혹시 톰 클랜시라는 분 아세요? 저를 뭘로 보시? 붉은 10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톰 클랜시가 쓴 소설을 영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영화에서 이제 붉은 시로 굉장히 잠수함 영화 중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네. 세 손가락 안에 들죠. 네. 특전 유보트, 그다음에 네. 붉은 시오로, 그다음에 크림슨 타이드 뭐 이런 것들 이제 잠수함 영화로 많이 꼽는데, 또 강철비도 있습니다. 강철비는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철비는 그 영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혹시 나중에 PD님이 불러서 MLRS 하면은 네. 제가 영화 강철비의 허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강철비 그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건 일단 영화고. 네, 영화고. 예. 하여튼 이제 그 톰 클랜시가 쓴 소설 중에 이제 붉은 시오로가 가장 유명하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해적판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붉은 폭풍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럽에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유럽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세계로 퍼진 상황이 나온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래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적판으로 나왔었어요.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저 집에 있는데 다른 분 빌려줬죠. 근데 이제 그 책에 이 영국 해군 잠수함하고 소련 해군 잠수함이 싸우는데, 뭐 미국 해군, 하여튼 연합국 잠수함과 이제 그 소련 잠수함이 싸우는데, 거기서 이 스피어핏이 싹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밀덕분들 아시는
과거 소련이 만들었던 뭐 알파급 잠수함이라든지 어. 뭐 시에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해로 막 자망하고 막 속도도 존나 빠른 잠수함도 있어요. 존나 빠릅니까? 장난은 아니에요. 유튜브다 보니까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예. 하여튼 거기서 그 잠수함을 잤는데 네. 이 스피어피쉬가 이제 활약을 합니다. 소설 속에서.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막 이게 개발하고 배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80년대 막 개발이 되던 시점이었는데 그만큼 이 어뢰가 현존하는 중어뢰, 이 잠수함에 쓰는 어뢰 중에 손꼽히는 그야말로 최강의 무기로 꼽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최대 속도가 네. 88노트예요. 이거 시속으로 계산하면 네. 148km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어뢰가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공동 어뢰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 네. 근데 아직 초공동 어뢰는 뭐랄까 쓰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성숙도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만드는 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는데. 야, 이 정도면은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이 던지면 보이지도 않는 공의 속도가 148 아닙니까? 강속구에다가 눈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러시아 잠수함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네. 이제 복각식으로 돼 있어요. 단각식이 아니라 전체가 복각식. 이중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뢰가 피격됐을 때 만약에 이걸 다 뚫지 못하면 네. 피해를 크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피어피쉬에는 그런 복각식 선체도 뽀개버릴 수 있는 또 탄도를 장착하고 있고 이야.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속에서도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그러니까 심도가 높은 곳에서도 스피드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런 또 장치가 특별히 돼 있고. 그럼 당연히 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정도는 장착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네. 아시다시피 지금 갖고 있는 나라가 네. 미국이 개발했고 해외 동맹국에는 사실상 유일하게 영국에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은 동맹이기도 하지만 찐친이잖아요. 찐친이잖아요. 언제나 찐친이었습니다. 영어하고 찐친이고 파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아스티드급 공격 원잠도 이제 퀸 엘리자베스에 이어서 먼저 이제 일종의 정찰 및 선도 부대로 우리나라에 먼저 지금 와 있고. 아, 와 있습니까? 예, 와 있어요. 지금 부산 해작사에 와 있고. 야. 바다를 한번 쑥 훑고 오신 거죠, 이제. 야, 지금 그 부산에 있는 우리 해군들은 이미 다 보시겠죠, 다 이제. 보고 또. 예. 야. 사실 뭐 여러 우리 이제 밀덕들의 소원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네. 원자력 추진 잠수. 한번 보고 싶다. 해군의 꿈도 해군의 이제 꿈, 그렇죠. 우리 또 밀덕들의 꿈. 근데 이제 사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 잠수함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제 공약으로도 하셨지만 뭐 제가 자세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네. 사실 이 퀸 엘리자베스함은 지난 5월 22일에 영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5월 22일. 네, 영국 이 포츠머스 항에서 왕립 화군 기지에서 출항을 했는데. 네네네. 근데 아마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 네네. 출발할 때 네. 전투기를 싣고 나갈까요? 아니면 그냥 나갈까요? 아, 왠지 네. 기본으로 얘기를 제가 하면 답을 얘기하면 싣고 올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은데 질문의 방식이 왠지 허점이 있었어. 그렇죠. 안 싣고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산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이제 미 해군 항모들은 네네. 작전 중이었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헬기라든가 이런 걸 싣고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이 모항에서 출발할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안 실려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바다에 이제 공해상으로 나와서 바다로 나와서 이제 지상 기지에 있던 함재 전투기들이 이제 합류해서 착륙을 계속 하거든요. 이 퀸 엘리자베스도 아마 비슷했을 걸로 생각돼요. 이제 포츠머스항 나와서 전투기 싣고 이제 다른 배들이랑 합류해서 전투선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중동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남중국해 올 때는 이제 막 중국이 또 지랄 발광하고 사실 이제 오는 목적 중에 하나 그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전 시간에 아프간 얘기도 했지만 사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렇게 아프간을 이제 심화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 뭡니까? 중국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견제. 테러와의 전쟁 끝났고 이제 전통적인 적대 국가들. 러시아, 중국 이게 우리에게는 핵심이다. 사실 이 퀸 엘리자베스 함이 이제 인도 태평양에 오는 것도 영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찐친 동맹국 아니에요.
아 미국 형이 한다는데 도와줘야지. 브라더 한다는데. 아, 우리 형 한다는데. 그런데 여기 영국에 이익도 있고 물론. 그래서 이제 오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데 여기에 또 이제 네덜란드 해군의 호위함도 한 척 같이 붙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미 해군 대서양에 있는 함대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도 한 대 붙고. 야. 그래서 이제 전투단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쓱 오면서 이제 뭐 중동 거쳐서 이제 남중국 해가지고 오는데 중국 좀 지랄 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뭐 지금 녹화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은 이제 필리핀 해 근처에서 네. 아메리카 미국의 이제 사세보에 주둔하고 있는 방식 양육함하고 이제 합동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괌에 있다가 네. 이제 필리핀으로 지금 올라왔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슬슬 오겠죠 이제. 근데 이제 사실 그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이제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이제 인빈시블급 경항공모함이라고 아마 이제 포클랜드전에 관심 있는 민족분들이라면 포클랜드전 때 이제 인빈시블함이 실제로 이제 전투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네네.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경항공모함의 표준을 제시한 그런 항공모함인데 네. 요게 이제 2014년부터 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제 영국에 이 항모 전투단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퀸 엘리자베스함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항모 전투단 구성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이런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함정에는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들이 실려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좀 아이러니한데, 네. 그러니까 영국 공군이 사실 영국 공군이 F-35B를 운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좀 그 밀덕분들 좀 갸우뚱하실 거예요. 아니 왜 해군이 아니라 공군이 운용을 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트닝 포스라 그래가지고 공군에서 뭐 해군 항공대 이제 조종사가 파견이 되고 네. 같이 이제 그 안에서 네. F-35B를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그 영국 공군에 전력화된 F-35B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사용 가능한 전력을 8대를 영국 공군 F-35B가 실려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미 해병대 F-35B 10대가 네. 또 같이 실려 있죠. 그래서 총 18대 F-35B가 네. 요 퀸 엘리자베스 함에 이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전투기나 뭐 이런 종류, 뭐 헬기라든지 이런 걸 한 몇 대 정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실을 수 있을까요? 최대 40여 대 정도의 뭐 전투기라든지 헬기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 기간에는 일단은 28대 정도만 탑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F-35B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 해병대 10대, 영국 공군 10대, 그리고 헬기가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퀸 엘리자베스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잠 작전, 네네네네. 잠수함 잡는 네네. 이제 AW101 이제 영국에서는 멀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헬기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해상 작전 헬기 가운데 네. 가장 큰 헬기인데 졸라 비싸 이것도 졸라 비싼 헬기인데 네네. 요거를 4대를 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멀린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조기 경보 헬기가 있어요. 아, 조기 경보 네, 헬기라는 그래서 게 이제 헬기에 그 조기 경보용 레이더를 달고 있는 그 버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크로우 네스트라는 버전인데 네네네. 요것도 3대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8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네네. 이것만으로도 사실 좀 막강하죠. 엄청난데요. 그럼 이 퀸 엘리자베스함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얘네들도 우여곡절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